안녕하십니까.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지금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지금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통합과학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과학의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김상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교과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공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과학하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탐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과학과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판도라 상자라고 아시죠?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우스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면서 판도라에게 주었다는 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니까 판도라는 그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직접 열어봤죠. 도대체 무엇이 들있길래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냐. 그때 열었을 때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과 악, 질투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고요. 희망과 사랑, 꿈 이런 것들은 깜짝 놀라서 닿는 순간에 닫혀져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희망이나 꿈,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는 어떤 시사점도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호기심이라고 정의하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의 호기심으로 세상에 불행이 시작됐고 또한 희망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티저 광고를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선영아 사랑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무엇을 광고하는 것일까? 선영이 또 하필 왜 선영일까? 이런 부분. 정원아 나랑 결혼해 주겠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왜 정원이고 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진수씨 맥주 사주세요. 이게 이제 광고라는 거죠. 어떤 기업체의 광고인데 도대체 무엇을 광고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이것을 티저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이거는 무엇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런 것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를 티저 광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엄마 아이의 가상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밤은 왜 깜깜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깜깜한 걸 밤이라고 하는 거야. 햇님이 서쪽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그렇지. 우리도 그만 가서 자자. 낮이 밝은 것은 해가 비치기 때문이야. 해가 사라지면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아이의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주는 엄마라고. 장면 2를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밤하늘 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 우주는 끝도 없이 넓고 햇님과 같은 별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밝게 빛나고 있단다. 와, 햇님이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다음 장면 보죠.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죠. 햇님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밤은 왜 깜깜해요?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멀리 떨어진 불빛은 희미하게 보이잖아.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질문하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햇님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제 잘 때가 되었구나. 춥지? 그만 들어가자 하는 거야. 자, 우리 아이가 궁금증 다시 한번 봐봐요. 아이가 밤은 왜 깜깜하냐고 묻고 있고, 햇님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왜 깜깜하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해결됐나요?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 위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가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는데 그 옆에는 까맣잖아요. 그죠? 왜 깜깜해? 밤은 왜 깜깜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우주의 별을 보면 우주는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고 무수하고
무한하고 별은 무수히 많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을 해라고 그러죠.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햇님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밤이 왜 깜깜해? 라고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햇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아이의 호기심은 여기서 빛이 나면 이 하늘을 봤을 때 요 옆에서 여기 별이 있으면 요 별에 의한 빛, 요 별에 의한 빛, 요 별에 의한 빛에서 이 밤하늘이 가득 별빛으로 가득 찼어야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이 숲이 무한하고 무한히 넓고 나무도 무한하다고 하면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요 바깥에 저 하늘 모습이 보이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빽빽하고 저 나무들로 꽉 차서 까맣게 나와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밤하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질문은 독일의 천문학자 올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창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밤도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버스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서는 이것을 답하고 있고, 그 답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닭이 있습니다. 아니, 병아리죠. 병아리가 있고요. 이거는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헨슈 교수의 노벨 강연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저 어미닭은 이 먹이만을 목표로 해서 갔을 때 결코 이 먹이에 접근할 수가 없겠지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울타리 바깥으로 나온 저 병아리는 이 먹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헨슈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과학적인 사실들, 호기심에 대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된 이런 영광을 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궁금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자기 주도학습적인 측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바위는, 나무는, 강아지는, 지구는, 태양은, 다른 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주의 근본물질이 뭐냐 하는 것은 고대 때부터도 인간들은 궁금해서 근본물질은 고대에선 물, 불, 흙, 공기가 근본물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1800년대에는 볼턴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원자야,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가 물질의 근본물질일 거야. 근데 멘델레프에 의해서 주기율표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원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새로운 원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서 정리해봤더니 92종의 원자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근본물질을 찾는데 이것도 근본물질이고 저것도 근본물질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종류가 많았고 아주 좀 다소 민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 원자 내부 구조가 발견됐어요. 톰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되고 러더퍼드에 의해서 원자 핵이 발견되죠. 그래서 어쨌든 근본물질이 원자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만 봐도 원자의 크기가 원자의 10만분의 1. 그러니까 원자의 10만분의 1이라고 하면 잠실 종합운동장의 크기 하나의 원자라고 본다고 하면 그 운동장에서 주운 모래 한 알 정도의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라고 하는 거니까, 원자 핵을, 수소 원자 핵을 태양 크기로 확대하면 전자는 지구 궤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텅 비어 있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물질의 대부분에서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대략 10의 28조. 10의 28조개는 어개조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 몸에 있는 원자의 종류는 6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종류의 원자들은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의 원자들은 완전히 똑같다.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수소,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수소, 우주 은하, 다른 우주 은하에 있는 수소, 그 수소는 똑같다는 거야. 나에는 수소 틀리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수소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다.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도 어떻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나한테 있는 수소가 여러분들한테 간 거야. 여러분들한테 수소가 나한테, 선생님한테 와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배추를 이루고 있는 수소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배추에 있는 수소를 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덩어리나 곤충이나 우주 저 멀리 있는 은하나 사람의 심장이나 뇌를 만드는 원자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원자가 모두 똑같으니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음대로 옮겨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짤알의 원자가 우리의 몸과 생각을 만들고 또 바로 그 원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쌀알을 이루는 탄수화물, 탄소수, 산소가 우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수, 산소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했다. 탄소수, 산소들이 탄수화물을 흡수했다라고 하면 탄소수, 산소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배설을 했다. 내 몸속에 있던 탄소수, 산소가 빠져나가서 비가 되고 구름이 돼서 거름이 돼서 밭에 채소, 배추, 무 이런 것들이 먹고 그것들이 또 성장했다. 그때 시장에 팔려나가서 또 누군가가 그걸 먹는다 라고 하면 그 원자들은 누구한테나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을 이루기 때문에 몸의 원자가 우리 몸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메바였던 원자도 우리 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 몸 안의 원자는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1년에 98%가 다른 원자로 교체된다. 태어났을 때 세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세포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세포예요? 뇌세포나 심장 근육의 일부, 눈 수정체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 이빨의 일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 세포들이라고 해서 세포 내부 물질이 또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의 구성 원자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내장 표면은 5일 지나면 완전히 다 바뀌고 피부는 2주, 뼈는 10년, 근육은 16년. 그러면 17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6년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원자가 내 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내가 빵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해서 내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완전히 다 바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바꿔서 오로지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7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몸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노력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해 주길 바라겠고, 그러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를 이루는 이 원자는 어디서 왔느냐? 원자는 우리 몸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원자는 언제 생겨났느냐? 이런 얘기들.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 탄생, 빅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과학 교과서가.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원자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 오다가 우주 탄생 188만 년 후에나 처음으로 수소나 헬륨 등이 만들어져서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소나 헬륨 등의 가벼운 원자들은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별이 생겼고요. 수소나 헬륨이 모여서 별이 생겼고 그 별의 한가운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력반이라서 높은 온도가 되니까 더 무거운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들어봤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자 핵을 방출하고 별이 폭발하며 방출된 원자 핵들이 전자와 결합을 해서 산소, 탄소 등의 무거운 원자가 생성됐다는 겁니다. 이 원자들이 수백억 년 동안, 백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배회하다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는 탄소, 산소 등의 원자들은 모두 이렇게 별의 한가운데서 만들어졌고 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뭉쳐져서 나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나는 곧 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뿐인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별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서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자는 아주 오랜 옛날 우주에서 태어나 우주 곳곳을 떠돌다가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서 다시 오랜 세월 동안 바위도 되었다가 공룡도 되었다가 아주 잠깐 동안 우리 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친구의 몸에도 들어가고 아메바가 되기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또 오랜 세월 각자의 여행을 계속 할 것입니다. 원자들. 그런데 나는 무엇이냐? 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나, 흩어졌다. 근데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추억 있잖아요. 그건 있죠. 원자들 계속 바뀌더라도 그 추억, 그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1학년 과학과 어떤 도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아니면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빅뱅부터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빅뱅도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찍어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시일 안에 학교의 교실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